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최근 주체별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금일 종목별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11포인트 0.5% 상승한 2358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요, 6일 만에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금일 40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 기간이 2,500억대 큰 폭의 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반면에요, 개인이 2,900억 매도를 보였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더 큰 변화죠. 외국인들이 900억대 순매수를 보이고,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비중이 한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금일 230억 매도, 큰 수급적인 상황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1200억대 순매수를 보였는데, 자, 여기 보면요, 10월 1일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죠. 외국인들이 10월 1일, 그러니까 10월 5일서부터 오늘인 10월 20일까지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개인들이 9,400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기간은 뭐 보합 정도 수준이죠. 116억 매도에 그쳤네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개인들이 순매수가 보통 유입이 되는데, 금일 230억 매도, 이 수급적인 상황 변화가 뭐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9,800억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들이 1,800억, 그죠? 기간만이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금융투자에서 이 6천억대 순매수를 보인 이유는 프로그램, 이 선물을 매도 7천억대 매도하고 현물을 6천억대로 순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 자동 매매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10월 들어서 수급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문제죠. 자, 환율이요, 금일도 2원 60전 하락한 1139원 4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1140원 선이죠. 무너진 그런 모습이 한 1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 그러네요. 자, 이렇게 수급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들 매도가 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죠. 10억에서 3억으로 내년부터. 그렇죠? 요 부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있죠, 당국의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연말까지 신용 대출을 월 2조 원 정도로 한도를 두게 돼서 더 큰 신용 대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역사적 고점 수준에 가까운 신용융자가 빚을 내서 투자한 것이 지금 17조 2천억 정도 되죠. 작년 대비해서 뭐 한 90% 정도, 80%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개인들이 연말에 다가갈수록 이 대주주 양도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매수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환율에 인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이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뒷부분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10월달 들어서 큰 폭의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회원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내용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어제 대주주 기준 완화인데요. 이 대주주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3억 원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25에서 30%의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된다서, 한 종목당 3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3억 미만으로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대주주 기준 하향이 2010년 이후
2013년, 16년, 18년, 2020년, 2021년 총 5차례가 있는데요. 보통 이 개정안 적용 직전 4분기에 개인이 코스피에서 평균 4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에는 평균 2천억의 매도 우위가 나와서 이 주식 양동세 회피 물량이 매년 연말마다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0억에서 3억으로 줄기 때문에 이 회피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 압박은 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지난해 말 3억 이상 기준으로서 보면 코스피가 한 25조 6천억, 코스닥이 16조 되는데 대형주가 코스피 쪽에서는 이 외국계 기관들이 받쳐주는 물량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 매도에 의해서 전체 지수가 뭐 크게 하락하는 그런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대형주 관점으로 당분간 조금 우리가 관심 필요한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은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좀 올해 연말 내년까지는 꾸준한 저는 상승세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고,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른쪽은 3분기 실적에 대한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0조 3천억 정도 될 거라 보는데, 이 전월 대비 실적이 한 4.8%, 연초 대비하면 9.9%가 실적이 좋아진다 해서 이 전년 대비해서 1분기나 2분기 때는 한 28%, 12.5% 작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 3분기부터는 크게 회복이 돼주고,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동안은 돈이 많이 풀리었던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실적 장세 넘어가는 중간에 조정 과정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실적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그렇죠? 기관들이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필요한데, 자, 그런 종목군들 보면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기, 뭐 삼성 SDI, 삼성증권, 포스코, 하나금융, 하나솔루션, 뭐 대한항공, GS건설,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자,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던 종목, 업종, 가치주들이 최근에 그동안 못 올라갔다는 이유와, 그리고 또 시장 흐름상으로 좀 키 맞추기식 기관가 쪽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군에 우리가 뭐 단기적인 관점은 가질 필요 있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흐름으로 가더라도 단기적인 관점, 현금 20, 30% 있는 갖고는 우리 계속적으로 움직여도 돼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제도 LG이노텍, 삼성전기 움직임이 좋아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한번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움직임 좋죠. 그리고 삼성 SDI, SDS,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자, 상당히 이런 종목들 한번 타이밍 노려볼만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재료가 두 가지가 상당히 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증권주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조사 수소 관련해서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 오늘 마이너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보다는 이슈화 된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갔다 조정받는 종목, 그리고 뭐 포스코, 뭐 하나금융 다 좋은 모습이지만 타이밍적으로 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종목은 조금 삼성전기, SDI,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죠. 그렇죠? 자, 삼성전기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부분이요. 이게 이제 10월 1일서부터 누적으로 나온 건데, 누적상 보면은 삼성전기 개인들이 27만 주 매도하고 기관들이 27만 주 그냥 순매수했네요.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 오늘 거래량도 감소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잠깐 눌러준다. 근데요, 눌러줄 때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 조정받을 때 싸게 사는 건 좋긴 좋은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이 저점 13만 7천 원을 안 깨야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치고 빠른 시간에 가죠. 내가 이 13만 7천 원 밑에 뭐 13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추세가 약간 무너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만 7천 원이 지켜주는 선에서 좀 조정을 하루라든지 받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삼성전기 상당히 실적이라든지 수급적인 사항 이쪽이 기간인데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자, 하나솔루션도요 최근에 조정을 한 6, 7일 정도 받았는데요. 이 수급적인 사항 보면 10월달 들어서 개인들이 170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90만 주 사고 기간도 한 92만 주 정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뭐 수소가 됐던 태양광이 됐던 풍력이 됐던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째 정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 21선 전후선 한번 조금 타이밍을 한번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삼성 했을 때는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이죠. 이건 좀 길게 보고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좀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삼성증권 다 관심 종목이, 그러니까 업종 대표죠. 뭐 대한항공도 최근에 수급사항 보면 10월달 들어서요. 개인들이 400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240만 주 사고 기간이 200만 주 사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서울 반도체도 올해 10월달 들어서 개인들이 110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25만 주 살고 그리고 기관들이 80만 주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소의 업종 대표주,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금융지주,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뭐 길게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적인 시장을 주도는 못하지만은 틈새 시장을 이용한 조금의 키 맞추식 좀 상승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요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인텔의 낸드 프레시 부분을 한 10조 원의 자금을 들여서 인수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어차피 이제 인텔의 낸드 프레시 쪽으로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SK 머티리얼즈, SK 그룹의 이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있고, 또 이 솔브레인이 이제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죠. 이제 거기에 따른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인수한 거에 따른 소재가 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솔브레인이 이제 인적 분할 5.5 대 4.5로 분할을 지난 7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상장은 8월 달에 됐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재료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수혜가 되고, 실적도 좀 좋아질 걸로 보죠. 내년에 예상 매출액이 9,600억으로서요. 17%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300억으로서요. 27%에서 솔브레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군인데, 한번 솔브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그죠? 자, 솔브레인. 자, 이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고 크게 떴다가 원위치 내려왔고, 그죠? 자, 이 솔브레인도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그러니까 10월 1일서부터, 그러니까 10월 5일이죠? 또 10만 주 사고, 개인들이 8만 7천 주, 그죠? 주가, 이런 모습들. 그래서 뭐 솔브레인 오늘 조금 4.6% 아까 SK 하이닉스의 인수권으로 인해서 좀 수혜로 된다 해서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보다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는 그죠? 좀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올라간 종목 따라가면 안 된다. 특히 지금은 종합지수가 치고 나가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조정 시 매수를 받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죠, 정부가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서요, 수소경제 확대 핵심인 수소 원료 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22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수소 관련 그런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두산 푸어셀이죠.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수급이 상당히 10월달 들어서 호급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선 현대 롯데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국내뿐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 계속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예, 보면은 중국에서도요. 이 환경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했어요. 이 탄소 배출량이 중국이 9,826톤인데요. 미국의 한 2배 정도, 그죠? 유럽의 2배 이상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지금 이 친환경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보았을 때 태양광 이 중에 하나솔루션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요 세 종목 아까 보긴 봤는데 아시죠? 두산 푸어셀 그렇죠? 예, 이번 달 들어서 개인들의 매도가 350만 주, 외국인들이 300만 주, 기간이 50만 주, 그렇죠?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에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의 반을 회복해 시켜주고 지금 이틀 조정받고 오늘 뭐 장중 조정까지 한 3일째 그렇죠? 받았던 모습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가격대를 그렇죠?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좋다 해서 사고 나는 무조건 수익 나고 나와야지 했다가요.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손실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조금 변동성이 크고 또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손절가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는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조금 덜 오른 종목군 중에서 리스크가 작은 종목을 택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뭐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을 했으면요 오늘 저점 수준 43,800원은 이제는 깨지 않는 선 만약에 이것이 깨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손실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들어가는 가격대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조금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기준가는 43,800원을 놓고 요 종목은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하나솔루션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이루어지고 자 현대 롯데뭐 이런 것들은 좀 가격적인 리스크 왜 상승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10월달 들어서 기관들이라든지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10월달 들어서 개인들이 한 11만 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3만 5천 주 매도하고 그 물량 기관들이 18만 주죠. 다 매수를 해주는 모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가격적이 한 15,500원 내외 정도에 사놓고 그렇죠? 뭐 좀 시간은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리스크는 적은 대신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제 손실 리스크는 그만큼 작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 뭐 14,650원 정도를 뭐 손절가로 정해 놓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해달라 해서 뭐 오늘 저점 수준 정도 수준 15,500원 내외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고 손절가는 요 15,000원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만큼 리스크는 조금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작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이 폐배터리죠.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사용한 폐배터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이제 어저께 정부 차원에서요. 어떠한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제4차 그렇죠? 예, 요 부분 한번 보고요.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폐배터리 제가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 폐배터리 사업으로서 이제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영화테크하고 그렇죠?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오늘
이 종목 한 4종목 정도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자, 오늘 파워로직스가 상한가 들어갔죠. 현대차하고 LG화학이 공동으로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폐 배터리 사업,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과 배터리 시스템 통합 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과 공동으로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 후 최근에 이 파워로직스가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영화테크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서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폐 배터리를 이용한 이 10kW급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 개발 사업의 주관으로 사업자로 선정돼 구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하고 이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한 1,200억 규모, 2028년까지 작년 매출 대비 289% 정도죠. 그러니까 재료가 두 개의 재료가 영화테크도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주가들이 좀 많이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 저는 많이 뜨면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죠? 뭐 상한가 들어가면 좋지만 내가 매수를 하고 상한가 들어가야지,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좋다면 그만큼 주가가 뜬 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뭐 영화테크 정도는 좀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 관심 그때 가서나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일단은 폐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인선 ENT,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정부 그린 뉴딜 유망기업 선정 폐 배터리 해수 자원화 정부 지원 기업 선정에 됐다라는 그 인선 ENT.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중국 폐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GEM과 합작 회사,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그러죠. 에코프로 비행 이러한 종목군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 따라가는 거 좀 늦는다라는 조금 늦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 조금 한 템포 좀 늦춰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현대차도요, 그렇죠? 이 충당금을 현대차 같은 거 2조 1,000억대, 기아차가 한 1조 원대, 그렇죠? 그래서 한 3조 원대 충당금을 하기로 하면서 3분기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대차도 한 1조 원대, 기아차도 한 6천억대 적자가, 그죠? 예상이 되죠. 이 충당금 적용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충당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한 번은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라고요.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이번 주가 조정은 길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한다면서 운행기간 가정을 19.5년으로 설정한 점, 리콜 대상이 아닌 엔진에 대해서도 선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부실 요소를 고려한 비용의 보수적 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 충당금 설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 해소 기회가 된다. 그래서 뭐 주가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주가 움직임들, 최근에 현대차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죠. 특히 현대글로비스가 지배 구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충전이라든지 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차트가 지금 안 나오네요. 지금 이게 좀 끊겼네요. 그렇죠? 지금 자동 재접속 아마 지금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튼 해서 뭐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것도 좀 그리고 현대모비스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좀 늦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현대차 이미 한번 어느 주가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어서 뭐 따라서 매도를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주가 조정은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로 수급이 변화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큰 흐름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은 유지를 해 놓고, 그렇죠? 뭐 현금 20-30% 갖고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단기적인 관점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죠. 3개월에 110만원, 6개월에 150만.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하면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불안하게 했으면 올라갈 때 며칠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나 보다 따라가게 되고요. 또 주가가 며칠 빠지면은 언제 본격적으로 빠지나 해서 오히려 억박자를 타면서 손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피를 좀 피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 현대투자와 한번 회원에 가입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